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최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 소련인가 러시아, 그때 러시아였나 소련이었나, 하여튼 소련 러시아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주영 회장하고 미락을 맺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도 몰라. 이거 몰라. 대한민국 정부도. 옛날 정주영 회장이 현대 정유를 있죠. 정주영 회장이 이 양반이 천재야. 근데 그 천재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자, 왜 이게 에너지 산업하고 이게 주식하고 이게 밀접한지 이게 하면 저거예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옛날 구소련 때부터 이게 계속 이게 여기 공산당 얘네들하고 계속 몰래 만나면서 밀약을 하고 있었어요. 국정원도 모르고 기무대도 몰래 자꾸 아무것도 몰라. 정주영 회장이 그때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지금은 알 거예요. 이제 기무대나 여기는.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정주영 회장이 소련을 왔다 갔다 해요. 왜? 자, 우리나라에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오일 쇼크라는 걸 몇 번을 당해요. 에너지 난이죠. 오일 쇼크가. 에너지가 이제 풍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휘청휘청 거릴 때가 있었어요. 오일 쇼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는 이게 정통적으로 예전부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여기 중동에서부터 대부분의 석유 에너지를 가져와요. 그렇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 보니까 여기 공산국가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이제 지금 러시아죠. 소련 러시아 땅을 보니까 여기 유전이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만 개발하면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하려고 소련 쪽에 밀락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공산권하고도 이제 저것도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몰래 이게 소련 쪽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쪽에 있는 정유를 개발하고 그 정유에 개발했을 때 그 수익금을 소련 공산당하고 이게 그때는 현대 정유라고 해야 하나? 현대 정유하고 그 소련 그 공산당하고 몇 대 몇으로 그걸 먹기로 그걸 갖다가 그걸 계약을 맺어요. 밀약을 맺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북한 가지고 막 설레발 겁나게 치고 다니고 그런 게 그 이유야 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 몇 번 당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에너지가 없으면 석유 에너지가 안 들어주면 공장이 안 돌아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폭망할 뻔이 몇 번 있어, 에너지난 때문에. 이제 이 양반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소련으로 넘어가, 시베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공산당을 만나요. 소련 공산당들 그걸 비밀리에 만나요. KGB를 통해 가지고 비밀리에 만나. 어떻게 했냐, 그때 밀약을 맺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하고 소련 공산당하고 어떤 매장을 맺냐, 우리 정유를 갖다가 우리가 현대 정유가 독점권을 소련으로부터 이쪽 시베리아 일대, 이제 러시아 전역은 다 아니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위에로 이렇게 가면 북한을 거쳐서 나진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거기 위로 이제 길다랗게 이제 북한 러시아 땅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가면 위에 시베리아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정유가 겁나게 많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경제성이 이게 굉장히 우수한 거기 지형이 많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소련은 이게 옆으로 좀 샜네. 그 당시에 소련은 이게 그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안 됐어요. 일단 자본력도 안 됐고, 뭐 국가적으로 해도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본력이 아무리 저걸 해도. 근데 그게 안 됐어, 그 당시에. 소련이. 그리고 재정 파탄 위기에 매일마다 몰려가지고 나라가 몇 번 이렇게 망할 뻔 했었어요. 이게 재정 파탄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 그리고 공산당 애들이 이걸 갖다 어떻게 팔 수도 없고, 왜냐면 얘네들이 최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서유럽에다 파는데 지금은 이제 팔아먹는데 예전에는 그걸 못 팔아먹었어. 왜? 이게 완전히 이게 냉전 시대에는 그걸 팔아먹을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그걸 딱 깨뜨려보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베리아 극동 쪽 그쪽에 정유 시설을 갖다가 독점 개발권을 갖다가 그 약조를 받아내요. 누구로부터?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에서 정유로부터 나오는
저기 뭐냐 저 그 수익금을 정확히 수익금을 몇 대 몇을 줘요. 이제 그게 달러로도 지불을 이제 공산당이 원하면 달러로도 지불할 수 있고 그냥 저기 기름 자체로도 그냥 이제 이게 하는 거야.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휘발유나 이제 디젤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이거 저기 뭐냐 그걸 받는 형식으로 이제 그걸 계약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밀약을 맺었죠.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지 그 당시에 그 정주영 회장이. 그래 정주영 회장 이 양반이 이게 보니까 나중에 정유를 딱 하니까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제 정유가 몇 개 있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최고의 이게 보니까 최고의 돈이 뭔가 보니까 이 양반이 기름이 아니라는 걸 이 양반이 이제 알아내. 이제 천시대 다 가르치는 거야. 왜냐면 원유는 퍼내면 어떻게 되냐면 원유와 이 양반 정주영 회장 그걸 알았어. 근데 자기만 알고 안 가르쳐줘 아무한테도. 왜? 자기만 알아야 그걸 자기만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사람한테 가르치면 나중에 이게 소문이 퍼져야 딴 데서 다 해먹기 때문에 못해. 만약에 그걸 성공했으면 현대 정유가 글로벌 회사로 그때 컸을 거야 아마 정유 회사로. 그때 정주영 회장이 어떤 천신계에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정주영 회장을 밀어주고 있을 때가 왜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조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켜요 원래. 또 옆으로 샜네. 그러니까 옆으로 생기면 딴 가게로 사야겠다. 아이씨. 예전에 정주영 회장 이 양반이 그 KGB 그 문서가 다 있을 거야. 아직 그거는 확인 안 시켰을 거야. 그러면 이게 동아시아 이쪽으로 극동 지역에 있는 정유가 겁나게 많아요. 경제성이 많아. 근데 보통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경제성을 봐요. 왜? 이게 만약에 어떤 유전은 이렇게 한데 유전의 경제성은 뭐냐? 쉽게 파낼 수 있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가까워야 돼. 그리고 바다보다는 육지가 더 개발하는데 돈이 더 적게 들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이제 매장량을 봐요. 이제 매장량이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 이제 제일 많은 게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 뭐 사막 쪽에 대부분. 시베리아도 다 사막이에요. 그러면 어떤 유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유전의 크기가 요만한 데가 있어. 그러면 요만한 건빵만한 하나 크기 비유예요. 그냥 건빵만한 크기 유전은 어떻게 해요? 경제성이 없어요. 그럼 경제성이 개발하면 되려면 어떻게 해? 유전의 매장량이 요 정도는 나와야 돼. 요만큼은 최소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시베리아 쪽에는 이보다 큰 유전들이 겁나게 많아. 경제성이 좋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석유 에너지는 유한 에너지예요. 이제 퍼내가지고 나중에 딱 떨어지면 없어. 근데 가스라는 거는 어떻게 했냐? 무한 에너지예요. 그걸 정주행하게 딱 그걸 캐치해놔요. 그걸 캐치해내 그걸. 누가 가르쳤냐면 천신들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가르쳐줘. 이게 이게 원액을 원유보다도 가스는 천연가스는 거기에 무한 에너지고 원유는 유한 에너지라는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줘. 꿈속에서 누가 천신들이 다 설명을 해줘. 왜 그걸 개발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걸 조사할래 몰래 혼자 가서 그걸 조사할래.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유 회사들은 다 가스에는 관심이 없어. 가스에는 관심이 없고 원유 자체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원유를 캐내가지고 그걸 갖다 정제해서 어떻게 했어요? 휘발유와 우리가 거기서 휘발유와 경유와 등유, 그 기타 등등 그 자원을 갖다 거기서 뽑아내요 원유로부터. 근데 우리가 원유를 뽑아내는 이유가 뭐냐? 휘발유 경유 등유예요. 그죠? 그걸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근데 주 이유는 에너지야. 근데 정주영 회장이 딱 이게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게 원유를 퍼서 나중에 이게 떨어지면 얘가 없어져. 그러면 딴 데를 이게 다 찾아가야 돼. 근데 정주영 회장이 뭘 봤는데 어차피 이거를 불을 지피는 데 쓰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공산당 KGB하고 같이 가가지고 몰래 이제 거기 정유를 이제 방문을 해. 이제 그 시베리아 정유를. 근데 시베리아에 있는 정유를 딱 방문을 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 막 불이 막 퍼져 오르는 거야. 엄청난 화염 같은 게 인공위성에서도 이렇게 찍혀요. 정유에 이게 불이. 우리가 보통 정유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불기둥 같은 게 막 타오르잖아요.
그게 왜 타오르냐면 그 메탄가스라고 하죠. 그걸 천연가스라고도 하고, 이제 그게 저기 원유가 있으면 원유 위에 가스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탄가스예요. 이제 그걸 천연가스라고 해요. 그 가스가 폭발을 하면 엄청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가스가 생길 때마다 그걸 다 제거를 시키는 거야. 그게 터지면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걸 다 제거를 하는데, 그걸 대기 밖으로 나가면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그걸 그게 위에서 그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해요. 우리가 보통 정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다 그걸 갖다 가스를 다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그걸 알아가지고, 예전에 정유 이런 큰 정유 같은 거 보면 막 위에서 불기둥 같은 게 막 이게 올라가. 그게 저기 메탄가스를 태우는 거예요. 그 천연가스를. 왜 그게 지하에 있는 걸 다 빼내야 돼. 안 그러면 거기서 그게 불씨 하나가 해가지고 빵 터지면 거기서 그냥 엄청난 지진 같은 폭발이 펑 하고 일어나.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제거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제거 작업을 그냥 대기 상태에 나가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다 태워가지고 내보내야 돼. 안 그러면 저기 되게 오염되니까. 근데 이게 정지용 회장이 딱 보니까, 예전엔 그래서, 요즘은 안 태워. 다 천연가스로 이제 다 써먹지, 그거를.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원유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지, 가스는 그냥 쓰레기로 취급했어요. 그냥 불필요한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다 이게 그 옛날 정유소 보면 불기둥 같은 게 막 태워. 그게 메탄가스 태우는 불이에요, 그게 다. 근데 정주영 회장 이 양반이 뭘 반격을 하냐면, 그때 이게 딱 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저기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저 메탄가스를 태우고 버리고 있는데,